내란숙의 윤석열은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아주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백한 증거에 수습이 불가능한 사건이다 보니 너도 나도 변호인단 제안에 난색을 표한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변호 의뢰에 대한 대형 로펌들의 실제 반응과 이런 상황을 대비한 듯 탄핵안 가결 직전에 써둔 윤석열의 꼼수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한 법조인들의 의견은 사실상 일관됩니다. 어떻게 해도 유죄를 피하긴 어렵다인데요. 한 중견 로펌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통치행위라고 우기지만 그게 말이 되냐? 폭동이 꼭 총을 쏴야 폭동인가? 완전 무장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유리창 깨고 본관에 들어갔으면 그게 폭동이지. 또 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반감을 갖고 있는 걸 아는데 윤석열을 변호하는 그 자체를 아주 안 좋게 볼 것이다. 그러면 로펌이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입증하듯 변호사 수로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 로펌에서는 수임 의뢰가 들어온다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대표에게 통보하고 이사회 의결까지 거친 뒤 하라고 통지했다고 합니다. 즉 로펌 이미지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건을 맡지 말라는 소리인데요. 실제 윤석열의 변호를 맡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지난 10월 말에 대형 로펌 세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달도 채 안 돼서 퇴직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사건을 맡기 위한 퇴직이었는데요. 대형 로펌에서는 이미지 실추시키지 말고 할 거면 나가서 혼자 하라는 분위기가 주류인 것 같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내란 사건이라 앞으로도 대형 로펌이나 변호사들의 윤석열 사건 기피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아직도 숨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벼랑 끝 윤석열이 탄핵안 가결 직전 은밀하게 진행한 작업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한 이유 함께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은요 아직도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발버둥 계속 치고 있습니다. 탄핵 가결 직전에 무슨 짓을 했냐면 대통령실 비서관 승진 인사를 단행을 했더라고. 와 대단하다 윤석열 대단해. 근데 묘합니다. 새 법률비서관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요. 최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새 법률비서관에 승진 임명을 했고요. 또 한 명은 시민사회 2비서관에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또 승진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법률비서관으로 임명된 최명성 이 비서관은요. 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네. 당시에 탄핵심판 대리인단하고 형사재판 변호인단을 모두 맡았던 인물입니다. 박근혜의 탄핵 1등 공신이 윤석열인데 네. 박근혜를 변호했던 자를 그렇죠. 대통령실에 기용한 것도 이상해. 근데 승진까지 시켜. 근데 거기다 승진시켜가지고 이제는 법률 비서관에 앉혔다는 것은 탄핵 한번 변호해봤던 애 한번 좀 조언이라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의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마인드도 극우적인 마인드도 똑같고. 이게 어떻게 그 제정신으로 가능한 사고입니까 이게? 와. 실제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싶은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서는 그래도 이 경험 있는 이쪽을 이런 거 보면은 이쪽에는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검사 출신들 이렇게 옹호하는 게 되게 정치 지도자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관점과 시선을 그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맞춰가요. 그래서 윤석열과 어떤 연고를 맺은 이후 상당한 정도로 극우 유튜브를 열심히 시청하면서 네. 대통령의 의식세계 동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감지를 많이 했고 동기화를 많이 시켰더라고. 그래서 네. 그들끼리 사석에서 얘기하면 바로 뭐 몇 개의 단어로 서로 상통하는 논리구조, 언어체계 이들과의 생각의 동질성을 많이 만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현이도 그 극우 유튜브 채널들을 계속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그들끼리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현실 세계하고 단절이 되면서 이렇게 이상하고 상상 초월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도 그런 배경을 갖는 거죠. 저는 이 시민사회 2비서관에 대한 인사를 갑자기 이 막판에 단행을 한 것도
제 눈으로는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이상한 건 이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아스팔트 우파 그러네. 이쪽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대통령 메시지, 대통령실 메시지, 그리고 대통령하고 절친인 석동현 변호사 메시지, 극우 유튜버들 메시지가 지금 똑같죠.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놀랍게도요. 똑같아 메시지가 지금. 국힘이 왜 미래가 없냐면 황교안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스팔트화, 전광훈이와 예. 극우화돼 버려 갖고 그쪽은 다 합쳐봐야 실제 선거를 하면 10% 내외거든요. 자유통일당 선거 때 2% 3% 이내로 얻어요. 네. 근데 미쳐버린 거지. 그쪽으로 국힘당도 다 쏠려가 버려 갖고 아니었던 사람도 그렇게 물들어 버렸더라고.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도 윤석열 내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8일 갑작스럽게 발표된 이례적인 검찰의 사건 이첩 소식은 결과적으로 중복 수사로 인해 윤석열이 빠져나갈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일부 해소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9일 특수본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번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상황 수습을 위해 검찰총장이 직접 검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충돌 상황까지 알려지면서 검찰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켠에서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주에 대해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 뒷담화를 서슴지 않았던 그때의 심우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우리가 알던 검찰답게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포커스를 맞춘 선택적 정의를 계산 중인 모습인데요. 먼저 검찰총장이 어떤 계산 끝에 내란 사건 이첩을 결정했는지 보시고 오겠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선심 쓰듯 양보한 걸까요? 검찰은 지금까지 뭔가 열심히 하려 한다는, 내란 수사를 열심히 하려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윤석열을 제외한 내란 주범급들을 다 잡아들였죠. 이제 와서 이첩하는 이유는 이첩하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라고 했을 때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검찰이 지금까지 개기다가 이제서야 이첩하는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뭐냐면 구석이 뭘까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예, 어차피 나한테 다시 올 것이다. 국회에서 특검을 빠른 속도로 통과시켜서 특검이 구성이 되면 특검이 기소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수사와 기소를 다 하면 되는데, 현재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서 검찰이 결국 기소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처음과 끝을 자기네들이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내란죄를 열심히 수사하는 이미지도 얻었고, 윤석열도 결국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검찰로서는 얻은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후에 새로 권력이 들어서더라도 권력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다가 힘 빠지면 그 권력에 목을 무는 그 행태, 검찰은 그래서 검찰 자신만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의 말처럼 이번 검찰의 결정은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핵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지금처럼 윤석열이 공수처의 소환 통보를 거절할 경우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차고 넘치는 증거로 인해 체포영장은 무조건 발부된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그렇게 되면 검찰은 떠밀리는 모양새로 공수처에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검찰은 두 가지 큰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하나는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수사권, 즉 검찰 입장에서는 전리품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땅에 떨어진 신뢰가 복구불능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건은 사건대로 빼앗기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 강하게 낙인 찍히는 상황이 온다는 것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와중에도 검찰총장은 국민보다는 이런 득실 계산 끝에 사건 이첩이라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역시 검찰은 믿을 게 못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빨리 통과돼서 수사와 기소 모두 검찰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꽁꽁이 속이 다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공수처의 사건을 이첩한 것을 100% 좋은 시그널이라고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윤석열과 검찰의 합작품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검찰이 태세 전환 태도를 보인다지만 수틀리면 언제든 다시 태세 전환이 가능한 집단이 바로 검찰입니다. 따라서 특검을 서두르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